하루와 성리가 갑자기 더 자주 같은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정이나 방송사의 우연한 섭외 때문일까요? 만약 두 사람의 일정과 출연 방식, 공연료 구조까지 하나의 계약으로 묶여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말 트롯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무대 위가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 계약 구조 안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최근 트롯 시장에서 하루와 성리의 이름을 함께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걷는 독립적인 가수에서 벗어나 하나의 공연 패키지처럼 움직이는 전략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협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연말 지역 축제와 방송 특집, 각종 행사 시장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점에는 누가 더 많은 무대에 서느냐보다 누가 더 좋은 조건으로 여러 무대를 선점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다만 먼저 분명히 할 부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어떤 비공개 계약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인 조항이 무엇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살펴보는 내용은 특정 비밀 계약이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두 사람이 공동 활동을 확대한다면 업계에서 어떤 계약 구조와 전략이 등장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왜 굳이 두 명의 가수를 하나로 묶어야 할까요? 전통적인 연예계 계약에서는 한 명의 가수가 자신의 이름과 브랜드를 중심으로 공연료를 협상합니다. 인기가 높아지면 출연료가 상승하고 광고와 행사, 방송 출연 역시 개인의 시장 가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공동 패키지 방식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사 주최 측이 성리만 섭외하거나 하루만 섭외하는 대신 두 사람의 공동 무대를 하나의 상품처럼 계약해야 한다면 협상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한 명의 출연료를 기준으로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팬덤, 화제성, 무대 구성, 방송 효과를 모두 합친 가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공연 효율 우선 전략입니다. 개인의 이름값을 최대한 높이는 대신 두 사람을 함께 움직이면서 더 큰 공연료와 더 안정적인 일정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매우 강력합니다. 한 명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메인 무대나 지역 대표 축제에서도 두 명의 시너지를 앞세워 협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 역시 존재합니다.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것은 개인 브랜드입니다. 가수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즉시 떠올리는 이미지입니다. 성리에게는 성리만의 음악적 색깔과 팬덤이 있고 하루 역시 자신만의 캐릭터와 무대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공동 활동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팬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성리의 무대가 아니라 하루와 성리의 무대. 하루의 일정이 아니라 하루와 성리의 일정. 처음에는 시너지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 모두에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단독 활동을 시작하려는 순간 오히려 공동 브랜드가 더 강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투어 기간 동안 개인 광고나 단독 행사보다 공동 일정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계약 구조가 존재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연말에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이미 공동 일정이 잡혀 있다면 개인 활동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협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약이 두 사람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일까요? 연예계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는 단순히 가수 두 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소속사와 매니지먼트 팀, 공연 제작사, 방송사, 행사 기획사까지 여러 이해관계가 동시에 얽힙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초상권과 콘텐츠 사용 권한입니다. 공동 포스터에서 누가 더 크게 등장하는지, 영상의 첫 장면에 누가 등장하는지, 공식 SNS에서 누구의 이름이 먼저 표기되는지 같은
사소해 보이는 요소도 실제 브랜딩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쪽은 공동 브랜드를 강조하려 하고 다른 쪽은 개인 브랜드를 유지하려 한다면 자연스럽게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갈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사업적 조율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 축제 시장입니다. 2026년 말 주요 지역 축제는 단순한 행사 한두 개가 아니라 가수들의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거대한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적인 공연이 온라인 영상으로 확산되고 다시 방송 섭외로 연결되며 이후 팬미팅과 콘서트 티켓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날짜와 좋은 지역, 좋은 무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하루와 성리가 공동 패키지를 통해 여러 핵심 축제 일정을 선점한다면 경쟁 가수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 기획사의 입장에서도 계산은 간단합니다. 각각 다른 2명의 가수를 섭외하는 것보다 이미 무대 조합이 검증된 2사람을 하나의 패키지로 계약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공연 시간과 리허설, 홍보 이미지, 방송용 콘텐츠까지 한 번에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구조가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중소규모 가수들에게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축제 예산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두 개의 대형 패키지가 전체 공연 예산에서 큰 비중을 가져가면 나머지 출연진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격 구조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시나리오는 2사람을 개별적으로 섭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공연료를 하나로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단독 공연과 성리의 단독 공연을 각각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이 함께 출연하는 조건에서만 특정 가격과 무대 구성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정착되면 행사 주최 측의 선택지도 바뀝니다. 한 사람만 원하더라도 2사람을 함께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공동 패키지 가격이 높아지면 아예 다른 가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협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은 단순히 2사람이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가 아닙니다. 가격 대비 효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방송사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연말 방송 특집 프로그램에서 방송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화제성입니다. 이미 대중이 알고 있는 가수 한 명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조합이 등장했을 때 온라인에서는 훨씬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와 성리가 함께 움직이는 브랜드가 강해진다면 방송사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카드가 생깁니다. 한 명의 출연이 아니라 하나의 특별 무대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듀엣 무대, 스페셜 메들리, 공동 인터뷰, 비하인드 콘텐츠까지 확장될 경우 방송사는 한 번의 섭외로 여러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 배분 문제는 다시 등장합니다. 공동 출연료는 어떻게 나눌까요? 누가 더 많은 티켓 판매에 영향을 미쳤는지, 누구의 팬덤이 더 많은 현장 관객을 움직였는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 복잡한 것은 굿즈와 음원 수익입니다. 공동 공연료는 절반씩 나눌 수 있어도 개인 굿즈 판매와 스트리밍 수익까지 동일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공동 브랜드를 키우면서도 개인 수익 구조를 어디까지 보호하느냐가 계약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공동 무대에서 선곡이 충돌한다면 누가 결정할까요? 방송사가 한 사람에게 더 많은 화면을 배정하려 한다면 어떻게 조율할까요? 한쪽에게 더 좋은 단독 광고 제안이 들어온다면 공동 프로젝트보다 우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결국 협업 관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루와 성리의 협업 모델이 성공할 경우 다른 가수들이 빠르게 따라올 가능성입니다. 트롯 시장은 이미 단순한 개인 스타 경쟁에서 팬덤과 콘텐츠, 방송, 공연, 지역 행사까지 결합된 복합적인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2명 혹은 3명의 가수가 하나의 공동 브랜드로 움직이는 방식이 성공한다면 업계의 계약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인이나 중견 가수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혼자서는 대형 무대의 메인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지만 서로 다른 팬층을 가진 가수들이 함께 움직이면 공연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험도 분명합니다. 공동 브랜드가 지나치게 강해지는 순간 한 명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활동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이 충돌하면 전체 프로젝트가 움직이지 못하고 한쪽이 독립적인 활동을 확대하려 하면 공동 브랜드의 유지 여부를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는 2026년 말보다 2027년에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 협업할 때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더 많은 무대, 더 높은 공연 가치, 더 강한 팬덤 결집, 더 큰 방송 화제성. 하지만 성공한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 사람 모두 개인적인 시장 가치가 상승한다면 과연 계속 공동 활동을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공동 브랜드가 너무 큰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쉽게 헤어질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하루와 성리의 향후 움직임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같은 무대에 몇 번 더 등장하는지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식 포스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공동 출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지역 축제 일정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는지, 방송에서 두 사람이 독립적인 가수로 소개되는지, 하나의 팀처럼 소개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실제 전략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루와 성리의 협업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 시작은 화려한 무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카메라가 꺼진 회의실에서 결정되는 출연료, 공개되지 않는 일정 우선순위, 초상권과 콘텐츠 사용 범위, 그리고 누가 마지막 결정권을 갖느냐를 정하는 몇 줄의 조항. 트롯 시장의 권력은 때로 무대 위의 박수보다 계약서 속 문장 하나에서 더 크게 움직입니다. 2026년 말 하루와 성훈이가 보여줄 움직임이 단순한 일시적 협업인지 새로운 공동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인지 아직 반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방식이 실제 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이야기는 두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 축제의 섭외 방식이 바뀌고 방송사의 협상 방식이 바뀌며 다른 트롯 가수들의 계약 전략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뒤늦게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2026년 말 트롯 시장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가장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작고 꺼려질 것 같은 협상 방식에서 시작될 수도 있겠군요. 결정적인 순간은 가장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했던 계약 구조가 만들어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